좋다 해가지고. 어쨌든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관한 거, 수험 전략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건 재주죠. 어떤 분야 마찬가지예요. 선동열이라는 그 국보급 투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 사람은 뭐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그냥 던져도 150 넘어요. 근데 술도 안 먹고 막 금욕적 생활하면서 밤새 연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도 140밖에 안 나와요. 그 타고난 재능이 자기 맞는 데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어쨌든 간에 암기력이 뭐 보는 족족 다 이어진다. 뭐 이러면 일단 가장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니지. 이제서 뭐 암기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약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방법론이거든요. 결국은 그 우리가 실천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수험 기간은 어때요?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뭐 기존에 시행착오를 겪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급 종합반 듣고 일부 합류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급 종합반하고 9급 종합반하고 같이 섞여 지금 일부 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종합반으로 시작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순수 시작하는데 이제 단가로 첫 인연을 저랑 맺거나 아니면 다른 데 맺었다가 배신하고 왔거나, 다양한 과정은 있을 건데, 그럼 어쨌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저하고 인연을 맺어서 제가 조언하는 방법대로 실천했을 때, 7급은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물론 시행착오가 허용될 만한 시간은 없어요. 시행착오가 허용될 만한 시간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면은 1년 딱이죠? 1년 만에 붙습니다. 지난해에도 1년에서 1년 반 사이, 1년 만에 안 넘어가는 그 상태 7급 합격한 친구들이 거의 60명 가까이 찾아왔어요. 합격했다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5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도 있고 7급을. 2명이 이제 7개월 만에 합격했고. 또 상당수가 이제 딱 1년 만에 이렇게 여름방학 때 저하고 2년 맺어서 시행착오 없이 1년 만에 붙은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가 1년 2개월, 1년 4개월, 1년 6개월, 요 1년 반 만에 그 합격하는 친구들이 주력 부대에 있어요. 그 60명 찾아온 애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3년 차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인사하자마자 선생님이 정신질환자라고 비아냥거리는 3년 차입니다. 이렇게 지가 먼저 소개를 해서 알았어요. 내가 3년간 했는지 몇 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친구는 2년간의 시행착오를 겪고 저랑 인연을 맺었어요. 그리고 저랑 인연 맺은 그 1년 동안에 2년간 실패했는데 국회 8급을 시작으로 서울시 7급하고 국가직 7급하고 세계시험 3관왕에서 7급에. 그러니까 3년 차지만 찾아올 만한 그런 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나도 뭐 말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그건 하나의 그렇게 되지 말라. 빨리 끝낼 수 있는 시험을 장기하지 말라는 그런 우려의 말이지. 뭐 진짜 내가 대놓고 사람에게 정신질환 이러면 내가 정신질환이죠. 특정인의 개인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공격할 이유는 없어요. 나 여러분들의 합격의 보조자이지 여러분들 놀려먹으면서 정신질환 마라. 그런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7급을 목표로 하는 입장은 시행착오 없으면 내년까지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9급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내년 9까지 9급까지 합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년 9급 목표로 하는 사람은 뭐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많은 시간이 남아집니다. 물론 놀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착오 없이 했을 때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제가 노량진에 오면서 느꼈던 게 참 많아요. 뭐 지금도 알아가는 과정에 일부 있겠지만은 일단 그 출제라는 게 뭐로 돼요? 그림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판서로 되는 게 아닌데 문제는 노량진에는 판서 위주의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때요? 강의와 점수와의 괴리가 바로 발생해요. 내가 판서를 노트를 심지어는 어때요? 교과서를 안 읽고 강의 자체가 강의하시는 분들이 문장 음미를 안 해주니까 뭐 이유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뭐 내가 그런 것까지 물어볼 리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관행이 이렇게 된 건지 판서 위주로 강의 나가요. 그럼 교과서가 개정돼도 판서는 10년 전 판서 그대로예요. 거기다 최신 판례 이런 거 하나 정도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재는 개정돼도 전혀 강의는 반영이 안 돼요. 그런 식에 익숙해가지고 아예 교과서는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그래가지고 뭐 강의 노트라고 소위 말하는 판서 그 한 거, 그 강의 노트 구입해가지고 그것만 뭐 10회독을 하고 이런 변태적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출제는 문장으로 되는 거지 판서로 되는 게 아닙니다. 판서 날개에 달아놓고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판서 내용 중 올바른 것은 이런 건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눈에 띄는 차이가 신림동하고 차이가 신림동은 판서 위주 강의하는 대강사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논술까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를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답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거기는 붙을 수가 없는 게 논술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판서 위주 강의 갖고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 사고를. 그러니까 거기는 판서 위주 강의가 먹히지 않아요. 애들도 원하지도 않고. 판서 위주 강의의 치명적 문제점은 좀 전에 말했듯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점수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의 들을 때는 그렇대요. 뭐 그림 그리고 애들도 아니고 뭐 초딩용도 아니고 그림 뭐 아주 앙증맞은 그림 이런 거 몇 개 그려가지고 설명하니까 되게 쉬워요. 쉬운데 문제는 뭐예요? 점수도 아주 쉽게 나와요. 필연이죠. 내 쉽게 공부한 만큼 문장 해석 능력, 독해 능력이 없는 건 기능적 문맹이죠. 내 훈민정음 읽을 수는 있지만 의미를 몰라요? 기능적 문맹이에요. 적어도 공무원 시험은 7급 2%, 9급 3, 2%, 그 다음 9급은 5% 정도. 그 정도 붙는 시험이에요. 문맹자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서 그림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첫째가. 판서와 그림은 그거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그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판서 위주로 강의하고 문장 음미를 안 하고 끝나버리면 내가 강의를 들어도 판서 이외에는 문장을 읽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실제 출제 문장으로 되는데 문장 해석을 못하니까 어때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강의 들을 땐 쉽다. 이해가 쏙쏙 된다. 당연하죠. 이해가 쏙쏙 되는 것만 쉽고 간단한 것만 그림 그릴 수 있지. 고도의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거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래? 결국 그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들은 판서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도 판서예요. 그도 한 분필 한 2번 정도 들 때도 있고 가끔은 하는데 문제는 판서는 수단이에요. 판서 자체가 해로운 건 아니에요. 판서가 전부가 되는 방법론이 일단 수험 장기화의 주범입니다. 그건 초딩한테도 그림 그려주고 야 그림 외워라. 초딩도 외워요. 그거는. 그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눈높이에는 그건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에 불과하다. 물론 이제 판서 능력 뛰어난 선생도 있어요. 가능한 얘기를 좀 그림을 그려서 앙증맞게 이렇게 쉽게.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문장을 읽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출제가 문장으로 되기 때문에 문장 해석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 읽는 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문장 해석이 안 되면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 다 개성이 있어요. 내가 봤던 문장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그 문장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장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해석할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독해 능력을. 그러니까 영어 독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 독해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독해 해설을 외웠어요. 직독직해죠, 그냥 공부할 때, 그죠? 문장 딱 읽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해설 딱 보니까 쉽네. 이렇게 해서 10회독했어요. 그 문장만 보면 이제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낯선 문장 주어질 때 독해가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독해가 아닙니다. 그건 독해를 암기한 거지 문장 분석할 능력을 기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대입 때 국영수 만점 맞았어요. 영어 만점 맞았는데 제 법과대학 동기도 영어 만점 맞았어요. 근데 고시 영어 풀어보니까 저는 어때요? 35개 독해 다 맞았어요. 그 장문 독해 포함해가지고. 똑같은 고등학교 때 만점 했는데 저는 독해를 홀랑 다 맞는데 다른 친구들이 50점밖에 못 맞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했어요. 물어보더라. 야, 너 어떻게 영어 공부했냐? 고등학교 때? 뭐 영어, 종합영어학과 했지. 씨발, 나도 종합영어를 했는데. 똑같은 종합영어를 했는데 어떤 차이냐? 알고 봤더니 나는 해설서 없이 했던 거예요. 나는 해설서 없이 사전 갖고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단문 독해 하나 갖고도 어떻게 막 3시간씩 걸렸어요. 야,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뭔 단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냐? 무슨 내가 알지 못하는 관행구가 있나? 뭐가 있나? 다 찾아보고 이 뜻 저 뜻 20몇 가지 동사 뜻 이 뜻 대입해보고 저 뜻 다 대입했는데 결국 찾아낸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그 문장 자체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렀던 거고. 그러니까 낯선 문장이 주어져도 그거 하고서 종합영어 끝난 다음에는 어때요? 그 다음에 10개 수험서를 봤어요. 그 종합영어 끝나고.
어때요? 직독직해 다 되는 거예요. 10개 영어책을 봤는데 그 본고사용으로 나왔던 베스트 영어도 마찬가지고 종합영어보다 어렵다고 하는데도 종합영어 기본적으로 어때요? 종합영어 독해 능력을 기르니까 베스트 영어고 지라리고 안에 본고사고 나발이고 안에 다 해석되는 거예요. 내가 해석 능력을 길렀던 거.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직독직해를 했던 거예요. 누구 돌대가리라 3시간씩 단문 독해갖고 끙끙거려요? 문장 원리를 내가 이해를 못하면 낯선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봤던 것 적중하면 모르는데 그 많은 영어 문장 중에 적중하는 독해 봤어요? 속아 뒷걸음치다가 어쩌다 쥐 잡은 거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적중은 거의 영어는 범위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나는 해석 능력을 길렀던 거고 다른 친구들은 바로 그냥 강의 듣고 그냥 내가 어떤 문장 분석 한 번도 안 하고 어때요? 준비 없이 가가지고 강의에 뭐 떠드니까 어유 그럴듯하죠? 그리고 이제 또 지가 하다가 막히면 바로 해설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걔는 종합영어만 출제하면 100점 맞지만 종합영어 수준을 넘어가나 문장을 완전히 달리하면 대응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똑같이 영어 만점 맞고 대학 갔는데 고시 영어에 어때요? 그 완전히 뭐 절반 이상 배 이상 점수 차이로 연결되는 게 독해 능력을 못 길렀던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거는 전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영어 국어에만 독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법도 독해예요. 이걸 갖다가 독해 능력이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했을 때 다 독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구나. 똑같은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는구나. 해석할 수 있다면 어때요? 암기를 최소화해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법학은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개념하고 이걸 논리를 굉장히 엄밀하게 구사하는 게 바로 법학이에요. 그래서 창의를 부릴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뭐 개념 정의하는데 불필요한 게 뭐 화려한 수식어가 들어간다? 필요 없어요. 점수 안 나와요. 이 새끼 모르니까 썰 푸는구나. 반감을 줘요. 필요한 게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필요한 게 빠졌다. 이 자식 모르는구나. 필요 없는 게 들어갔다. 모르는구나. 그럼 법학은 어때요? 개념을 엄밀하게 쓰기 때문에 딱 들어가야 될 개념적 징표가 군더더기 없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필요한 게 들어갔어도 개념 없다 그러고 필요한 게 빠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여지가 적어요. 근데 이 상대적으로 어때요? 그 표현의 여지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행정학 과목이에요. 행정학은 어때요? 진짜 무슨 논리적 체계적인 틀이 아직도 엉성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점잖게 정체성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까놓고 얘기하면 고유한 학문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잡지식에 휘둘려 있어요. 행정학 교수라는 작자 본인들 자체가. 그러니 어때요? 교수라는 작자가 연구를 하고 뭐 먹고 사는 작자가 혼수 상태니 강사들도 혼수 상태일 수밖에 없고 수험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정학도 표현만 다양한 거지 그걸 논리적으로 문장을 해석하면 어때요? 수십 개 다양한 표현이 어때요? 결국 같은 표현에다 하나로 몰아 정리할 수 있는 과목이 행정학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행정학이든 법학이든 국어, 영어든 독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판서는 수단이다. 판서를 많이 하는 선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판서를 수단으로 이해가 됐다면 문장을 음미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책을 중시하라. 기본서를. 실력의 원천은 기본서에 있습니다. 그림에 있질 않아요. 내가 교과서를 중시하지 않고 내 멋대로 발췌적한다. 판례도 어때요? 판례도 이번 개정 작업하면서 판례 제목을 어때요? 그 대법원 판례 하는 관행이 있어요. 판례 제목 붙이는 관행이 있는데 그 관행을 벗어나서 판례 핵심을 좀 길더라도 좀 상세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목만 읽는다. 그런 방법론 갖고는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걸 변형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배경을 알아야 그걸 변형했을 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제목만 보고 결론만 보면은 응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판례 쟁점은 다양하게 뒤틀 수 있어요. 그때마다 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떨어지면. 그러면 어때요? 순식간에 구급 같은 거 3년 그냥 가버리죠. 요번에도 뭐 인천시 구급 보니까 뭐 2년에서 3년 차, 3년 차가 주력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면접에서 조사하는데 구급이 3년 차 주력부대, 7급 5년 차 주력부대가 정신질환이 아니고 뭐겠어요. 3년이면 고시생 평균이 1차와 논술 2차까지 고시 합격 평균이 3년이에요. 논술까지 끝낼 그 시간에 구급 하나 가까스로 그 객관식 그 개싸구려 같은 그거 하나 붙고 앉았어요. 똑같은 젊은이인데 똑같은 나이인데 여러분도 어린 나이도 있어요. 요새 하도 사회가 출세 지향적으로 바뀌면서 이명박 당선된 가치관 자체가
바로 그런 거, 물신주의, 출세지향주의, 결과지향주의 이러면서 그 어린애들이 막 고시 대들어요. 걔네들 어때요? 뭐 20세 때 합격하는 이런 친구들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하향화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걔네들 그 어린애들이 3년 만에 논술까지 끝나는 그 시험을 그래 고작 객관식 난도도 개떡이고 분량 많지도 않고 이런 걸 갖고 3년씩 한다. 9급을. 그러니까 제가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은 문장을 중시하지 않는 잘못된 수험 방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책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책. 문장을 내가 읽고 음미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장에 관련되는 행간의 의미를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것만 가능하다면 내가 다른 문장으로 변형해도 어때요? 이렇게 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제안하는 게 책과 친숙해져라. 그림하고 친숙하면 안 됩니다. 점수로 연결되지 않는 그거는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점수를 높여서 합격하려고 오는 거지 그림 배우러 지금 여기가 미술 실기 배우러 오는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세모 아무리 그려보면 뭐예요? 점수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판서에 길들여진 수험생들. 점수로 연결이 안 됩니다. 들을 때는 쉬워 보여도 점수로 연결이 안 돼요. 공통적이에요.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절대. 최악의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책과 친숙해지는데 독서 방법론이 문제인데 독서 방법론은 일단 정독과 속독이 논해지죠. 일단 정독이에요. 일단 정독입니다. 일단 정독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서 보면 안 됩니다. 일단 정독을 해야 돼요. 속독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정독으로 속독이 결과적으로 되는 거지 뭐 무조건 뭐 빨리 읽는다는 게 중요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은 정독이에요. 저는 정독했어요. 늘 정독으로 했지. 나는 뭐 대충 눈으로 만화도 정독했어요. 난 만화도 대충 뭐 그림 보고 넘어가는 이런 게 없어요. 정신질환이지. 결벽증. 만화도 글씨 하나 안 빼야 이게 이래독 뭐 만화 뒤에 이래독 쓸 건 아니지만 성격인데 만화도 그냥 꼼꼼하게 뭐 글자 하나만 뭔가 너무 빨리 보다가 눈동자 너무 빨리 돌아가서 못 봤다 그러면 다시 넘겨서 글자를 다시 확인하고 이럴 정도로.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익숙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정독형 속독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독으로 해나가면서도 하루에 600페이지까지 봤어요. 제가 수험생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부담이라는 거는 저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교수책 12권씩, 열 몇 권씩 다 출판된 책을 다 봤던 게 경제학도 열 몇 권 보고 행정법도 열 몇 권 보고 논문집 10년치 다 받고 대학 논문집까지 다 받고 행정법. 그러니까 제가 행정법 강의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허접 수험생처럼 교과서 3권밖에 3명 거밖에 안 보고 지금은 뭐 3명 거 보지도 않아요. 한 명 거 소화하기도 바쁠 정도로 하향화됐는데 옛날에는 교과서 3권이 기본서였어요. 교수 교과서.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그럼 2000페이지짜리 6000페이지가 기본 1회독이에요. 6000페이지. 2회독하면 12000페이지. 10회독하면 어때요? 6만 페이지예요. 이게 고시생들의 기본 책에 관한 마인드예요. 분량이. 여기에 6000페이지 되는 책 없잖아요. 여기 고작해야. 제게 문제 빼고 가장 두껍다고 하는 것도 이번 총론 1000페이지예요. 1000페이지 조금 넘나? 1001페이지인가?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다 허접 분량들이에요. 기본 단위가 민법 같은 경우는 기본 단위가 5000페이지, 시리즈가 5000페이지. 3명 교수 거 보면 15000페이지가 기본 1회독이에요. 그래서 15000페이지 봐야 1회독입니다. 그렇게 3회독을 해야 서브노트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5000페이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읽어가면서 그래야 어떤 게 잘 되는지 알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그때 서브노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옛날에 다 이상 없이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일단 책과 길들여져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 많은 분량을 소화하느냐. 그 독서 능력이에요. 독서 능력. 독서 능력은 오랜 습관으로부터 길들여지는데 제가 하루에 600씩 보기 때문에 행정학 같은 과목 같지도 않는 그런 거 부담 느낄 게 없는 거예요. 하루면 교수책 하나씩 떨어져요. 뭔 책 같은 책이에요? 오랑캐 이름 좀 수백 명 등장하는 거. 그건 다 문제풀이로 넘기면 되죠. 아, 문제집 볼 때 외우면 되겠다. 등장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외울 수가 없다. 뭘 말하고자 하는 내용만 이해하면서 어때요? 정독하는데 하루에 한 책씩 떨어져요. 그럼 뭐 어때? 2차 준비할 때도 어때요? 12권 본다. 2주면 2래 되게. 2주 동안 12명의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내용을 봤다. 감각이 안 생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행정학 논술 수석 점수 받은 거 아니에요. 과목 같지도 않은 고작 2, 3주 투자해서 논술 수석 받을 만한 허접 과목이 행정학이에요. 근데
그렇게 읽을 수 있다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읽는다면 이건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페이지를 과목마다 몇만 페이지를 소화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여기 노량진 수험서 봐요. 전체 다 합쳐봐야 무슨 뭐 얼마나 돼요. 전체 다 합쳐봐야 무슨 만 페이지나 돼요. 이까지가 독서 능력이 있는 사람 어때요? 그 간단하게 읽을 그거 갖고 어때요? 600만 봐도 여름이 6천이에요. 그럼 어때요? 2주면 여기 7급 수험서 1회독 다 끝나버려요. 그럼 어때요? 한 달이면 붙어요. 그런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 결국은 독서 이제 능력인데 왜 그 속도가 안 나오냐? 저는 그 속도가 왜 나왔냐? 오랜 습관이에요. 저는 수학도 연습장 안 쓰고 눈으로 풀었어요. 연습장에 쓰는 순간 그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나는 애초부터 쓰질 않았어요. 성격 게을러가지고 낙천적인 데다 게을러가지고 쓰는 거 싫어했어요. 그거 팔 아파가지고 왜 써요? 눈으로 보고 암산하면 되지. 습관이에요. 암산 해버릇하면 됩니다. 물론 요새 안 해버릇하기 때문에 요새 계산 잘 안 돼요. 한참 걸리는데 머리는 쓰기 나름이에요. 암산 계속하면 어때요? 암산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주산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주산 배워봤는데 거기 암산할 때 어때요? 처음에는 암산 잘 안 돼요. 그래도 어때요? 내 마음의 주판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눈 감고 눈 뜨면 안 돼요. 눈 뜨면 막 다른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눈을 감아야 주판 뭐 더하기 존내 손가락으로 마음속에 그래서 잠깐 탄색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주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때요? 그려져요. 그 단계 넘어가면 어때요? 눈 뜨고도 이제 두 판 그려져요. 그 단계 넘어가면 어때요? 주판 필요 없어요. 주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암산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진짜 무서운 게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외우는 건데 여기는 잘못된 가장 치명적인 건 쓰면서 외워버릇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습관이에요. 손에 무슨 여기에 대뇌 피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손가락 끝에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뇌에 전달이 안 되고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뇌로 외우는 거예요. 눈으로 정보를 인식하고 뇌로 되새김하면서 뇌로 외우는 거지 손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이에요. 손으로 써가면서 하루에 600페이지 읽어나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 종일 읽었는데 5, 60페이지 고작해야 100페이지 읽기 급급하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그 습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눈동자로 봤지 손으로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도가 나왔던.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공부했네. 천만에 말이에요. 오래 공부하지도 않아요. 하루 1시간에 600이니까 60페이지 보니까 거의 한 10시간. 10시간에 600 보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1000페이지도 보고 있지만 더 볼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한 권 끝났는데 뭐 술 한잔하러 가야지 뭘 더 머뭇거리고 있어요. 뭐 술도 한잔 하면서 다음날 또 가서 또 다른 책도.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습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때요? 지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바꾸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보세요. 양에 관한 게 어때요? 고시생들은 10,000페이지 이걸 기본으로 생각해요. 아무리 싸구려 같은 고시생도. 10,000페이지를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토탈 10,000페이지 되는 것 같고 관이 안 하니 수험서로 바꾸면 망하니 안 망하니. 왜 그런 말이 나요? 신림동은 적정 안 하면 다음에 책 다 바꿔버려요. 거기는 책 바꾸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독서 능력이 있으니까. 그까짓 거 어때요? 같은 과목이에요. 이 책 버리고 새 책 봐도 어때요? 속도가 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는 왜 책 바꾸는 걸 이렇게 두려워해요? 왜 과하다고 양에 가히 늘려요? 독서 능력이 떨어지니까 또 더군다나 어때요? 판서 위주에 길들이고 동그라미 세모만 기억나지 문장 자체를 의미를 안 하니까 어때요? 색다른 문장 보면 읽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근데 신림동은 어때요? 문장 해석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책 바꿔도 어때요? 속도가 안 떨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책 바꿨는데 속도 떨어졌다. 내가 그 과목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진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책 바꿨을 때 전혀 속도 안 떨어집니다. 내가 김남수 선생님의 행정법 보다가 속전교서 보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 공부한 거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읽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판서 이제 잘못된 강의가 독서 습관 때문에 독서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내가 눈에 그냥 위태위태하게 익숙한 문장으로 만든 걸 바꿔버리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독서 능력이 떨어지니까 과하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독서 능력이 그 정도 저처럼 하루 600까지 나오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뭐 여기 공부를 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몇 점은 붙어버리지. 이까지 거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나와도 좋단 말이에요.
하루에 300 정도만 나와도 어때요? 300 정도만 나도 제 교재 300 몇십 페이지 본다. 320, 30대. 그래도 제 총론 3일거리예요. 400대까지 본다. 그러면 뭐 더 말할 것도 없는데 300대만 넘어서도 여기 수험서는 이틀 3일거리에 다. 책 같다고 볼 만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루에 300이 못 나오는 거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 정도는. 왜 안 나오냐 얘기했잖아요. 손으로 쓰는 습관을 버려라 그겁니다. 손으로 써가면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며칠 나오다가 그 다음에 공부를 오랫동안 쉬어야 돼요. 그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은 두 번째, 독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오래된 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거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뭔가 그래도 써봐야 뭔가 집중되는 것 같은, 그죠? 집중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정독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뭐 서버로 했던 사람은 안 쓰면 뭔가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뭘 읽었는지 자꾸 딴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바꾸면 돼요. 조금씩 바꾸면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처음에 공부 집중이 될 때 안 쓰는 걸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조금씩 집중이 된다. 그때 보다가 집중이 떨어질 거예요. 또 뭔가 허전하고. 그때 잠깐 써봐요. 어쩔 수 없어요. 한꺼번에 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금단, 손가락이 막 떨려가지고 자꾸 뭘 쓰려고 그러고 자꾸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쓰면 또 어때요? 또 자연스럽게 또 집중이 될 거예요. 그때 또 의식적으로 집중이 될 때 조금 안 써보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도한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50개 못 읽었던 친구가 두 달 만에 300 몇십 대로 올라가는 걸 지가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어간 친구들이 제법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걸 내가 경험을 통해 내가 느꼈다면은 그 자신감은 다시는 옛날 싸구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달이면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지금부터 바꾸세요. 그래서 300대만 읽을 수 있다면 여기 수험서는 수험서가 아닙니다. 2, 3일에 1회독씩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할 게 뭐 있어요. 내년 국회 발표까지 기다리기에 너무 지루한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시험 준비 다 끝났는데 시험은 너무나 멀리 있죠.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어때요? 그 정도로 독서 습관을 바꾸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생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임자들이 만드는 공문서 다 봐야 내가 업무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업무 보고 작성하는데 독해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갖고 하루에 몇십 페이지 못 읽고 있으면 언제 업무 보고 준비할 거야. 하루에 300페이지씩 공문서 더구나 좌우 여백 존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어때요? 진짜 하루에 막 5, 600 넘겨가면서 중요한 거 체크해가지고 그거 내 컴퓨터에 그 파일 찾아가지고 그거 발췌해가지고 핵심적인 거 딱 이렇게 준비해서 업무 보고 깔끔하게 해봐요. 국장님 얼마나 좋아하시나. 근데 어때요? 개념 없이 파악도 못 해가지고 그냥 잡주식에 휘둘려가지고 미쳐. 답변 못하고 이거 곤란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독서 능력을 기른다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 합격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좌우할 정도의 엄청난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과 직결돼요. 능력이 아닌데 습관인데 사실 까놓고 보면 습관이에요. 저는 운 좋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숙제 안 해가지고 아버지가 간섭 안 하는. 그래서 쓰는 거 싫어해서 숙제도 싫어했지. 뭐하러 전과 베끼는 거 뻔한데 뭘 베껴서 뭐 하려고. 다른 집 같았으면 이놈이 숙제도 안 하고 이랬으면 억지라도 잘못된 습관 길렀을 건데 아버지가 뭐 전혀 숙제를 하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써요. 저는 한 단계 더 나가 제 아들 녀석한테 해 가지 말라고까지 건의를 했어요. 아빠가 책임지고 얘기해주겠다. 우리 애는 망쳐도 좋으니까 제발 숙제 안 해가는 거 뭐라고 하지 마라. 망치다 마든 내 새끼 망치, 네 새끼 망치냐. 내가 애한테까지 오히려. 근데 이 새끼가 무슨 생각인지 악착같이 숙제를 하니까 나 진짜 하는 걸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결국 지가 하기 싫은 거 어때요? 체면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금년도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학교 그만두겠다 그래서 흔쾌히 동의를 했죠. 학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역시 똑같아요. 중학교 중동중학교 다니는데 관뒀죠. 그럼 학교 가서 맨 하는 짓이 뭐예요? 그냥 칠판에 쓰고 애들 따라 쓰고 그동안에 창밖 축구하는 거 바라보고 있다가 다 썼냐? 또 쓰고
학교 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가기 싫냐? 학교 가는 의미가 없다. 그러냐? 다른 이유란 몰라. 그런 이유냐? 자상하겠다. 관두겠어요. 나도 그래서 학교 관뒀으니까. 가서 뭐하는? 아니 누가 그걸 복사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안을. 그러면 뭐 편한데 그걸 왜 미쳤다고 쓰고 있냐? 반발이 심해져서 아예 안 쓰고 딴짓하고 밑에 이지랄하다가 딴짓하는 새끼 나와. 나밖에 없다는 거 다 알죠. 나가서 두드려 맞고 뭐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의미가 없잖아요. 관둬버렸는데 이 새끼도 관둬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뭐 억지로 쓰고 이러는데 길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2달이면 여러분들 바뀝니다. 매 2달 단위로 단가가 끝나잖아요. 완성되고 그죠? 2달마다 어때요? 2달마다 하루에 300 몇십 페이지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매 2달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첫날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실천 안 하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내가 그 인생까지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인생의 전환점에 나는 계기만 마련해 줄 뿐이지 쥐가 싸구려 같이 살아가겠다 그러면 맨날 봐도 50페이지, 100페이지 인생, 싸구려 인생 300을 넘어가지 못하는 살아가겠다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관여할 이유가 없죠. 안타깝지만. 결국 어때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독서 습관 바꿔가면서 하루에 300 몇십 페이지대를 읽어나가는 친구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어때요? 분량이라는 이미 끝난 거예요. 분량은 의미가 없어요. 분량에 압도당할 게 없잖아요. 하루에 300씩 넘어가는데 뭐가 부담스러운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봉 과하다. 올해 또 국가직 9급도 초딩용으로 나오면서 역시 과하지? 뭐가 과하다는 건데 하루에 300대 읽으면 3일이면 끝날 3일에 일해도 끝날 책이 과하다. 그러면 그 제 삼봉이 과한 게 아니라 그 애 수준이 합격하기엔 너무 과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합격이란 너무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 과한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하루에 300 몇십 페이지로 보면서 3일에 1회독 딱딱 끝나고 그렇게 연속 7회독 하면서 이러면서 어때요? 몇 달이 지나도 바로 그 속도 유지하면서 재생시키고 문제 풀이할 때 실제 갈 때도 실전에서도 3분에서 5분 때 100점 맞는 친구들이 2달 단위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과하다면 경쟁에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경쟁이 될 수가 없죠. 3분에 5분에 100점 맞는 그 초딩용 그 국가직 9급을 갖다가 20분, 30분 만에 100점 맞았다.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예요. 제 애제자들은 그럼 뭐 씨발 3분 만에 5분 만에 행적부 풀고 한숨 잔대요. 그 남은 시간을 영어 독해 이런 데 까다로운 거에 거기에 시간 쏟아부으면서 거기서 남들 시간 부족 손도 못했던 문제 몇 문제 더 맞춘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 격차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유행을 바라지 마세요. 이 분량이 과하다는 거는 내 독서 능력이 초딩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제 아들에서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여름방학 끝나자마자 주식 시작했어요. 주식 40권을 성인들 보는 주식 전문서 40권 사다가 집중적으로 3회독씩 해서 어때요? 120권을 읽은 꼴이죠. 40권을 갖다가 지 양에 찰 때까지 연속 3회독 해, 그 새끼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더 안 봐도 되겠다. 그때 다른 책으로.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내에 40권을 3회독씩 연속으로 읽어버리고 주식 투자하니까 바로 어때요?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 얻었어요. 투자 성과 1위였어요. 그 카페 전체에. 그래가지고 매일 문자 메시지로 투자 상담받고 김경혁 군은 오늘 어느 종목에 투자를 했나요? 오히려 그럴 정도로. 그게 바로 어때요? 초딩도 주식이라는 경제 서적을 하루에 300페이지씩 봤던 새끼예요. 그 독서 습관이에요. 저도 애를 그렇게 길렀으니까 쓸데없이 쓰라. 그거 하기 싫은 숙제 하라. 절대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네 읽고 싶은 책 봐라. 이러니까 애가 어때요? 애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읽어나가는 습관을 길렀기 때문에 300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분량이에요. 그까짓 거는. 그러니 어때요? 그 단기간 내에 지가 120권 읽은 꼴이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투자 원칙도 11가지 만들어 놓고 책 출판하겠다 그래서 해주겠다고 써라. 못 쓰고 있지만 어쨌든 쓴다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쓴다 그래서 출판. 그래 아빠가 출판사 알아볼게. 아무데도 출판 안 하겠다면 내 돈으로라도 자비로라도 출판해서 동네 뿌리자. 어디 팔릴 책은 아니니까. 그래서라도 아빠가 출판을 해줄 테니까 써라. 네가 우러나면 써라.
지식은 차고 넘쳐야 쓰는 거지. 출판을 먼저 목적에 두고 하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네가 쓰고 싶을 만큼 뭔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지식의 오바이트 현상이 나온다. 그때 자연스럽게 그 오바이트를 글로 표현하는 게 이게 책 쓰는 과정이죠. 차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뭐 손 놓고 이런 출판은 의미가 없는 거고. 진짜 내가 어때요? 막 영감이나 막 좋은 아이디어가 막 그냥 샘솟듯이 막 흘러나올 때 그때 신들리는 듯이 책 쓰는 거예요. 책은 뭐 이 책 저 책에다 여기 베낄까 여기 체크했다가 오래가지고 붙이고 그건 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위 대학교에서 쓰는 그 가이질 그건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 모자이크 예술의 자유로 분리가 되는 거죠. 웬만한 책들이 예술 영역으로 들어가요. 잘 오려 붙인 책이냐 문맥이 거슬리는 그거냐 예술의 자유지 그건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독서 습관이라는 거는 그 바꾸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독서 습관이 지금 그 정도도 못 본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성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못나서 바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때 잘못된 습관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다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중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고시 그렇게 빨리 붙었으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내가 그 주의식에 그대로 폐했다면 복과대학 수업 다 듣고 병신짓거리 했을 거예요. 그거 완전 망하는 지름길이었죠. 아직까지 신림동에 아마 쪼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동창회 연락 다 끊고. 비참한 일이죠. 저는 그 주의식 교육의 폐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칠고 과격하기도 한 단점도 있어요. 거슬리죠. 점잖게 자란 여러분들 미친 새끼 아니야? 뭐 저런 새끼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편견에 따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데요. 내가 이렇게 내 성질 못 이겨가지고 개거품 토하고 흥분하고 나을 때도 뭐가 문제인데요. 왜 남의 의식을 남의 눈치를 의식해가지고 내가 왜 거기 평균의 인간으로 내가 교과서가 원하는데 내가 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나간 편견은 다 좋습니다. 저와 인연 맺은 지금 이 방법론을 바꾸란 말이에요. 독서 방법론을 바꿔서 하루에 300페이지 읽을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조급하지도 마세요. 설령 처음에 300이 안 나오더라도 행정법 같은 굉장히 양적으로도 방대할 뿐더러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더 치명적인 거는 이게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1편 모르고 4편 몰라요. 4편 모르고 1편 모릅니다. 그래서 편별로 내가 공부해봐야 어때요? 정복이 안 되는 해괴망측한 과목이에요. 1편과 4편에 관한 지식이 동시에 머리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이 문장이 이 판례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이게 그때 이해가 가능한 아주 해괴망측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때요? 하루에 300 안 나와도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300은 완성 때 다음 달 말에 나와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도 먼저 2년 맺은 친구들 보면 처음에 300대 나오는 친구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그 가끔 있긴 해요. 그 지난해 몇 월 달에 나 그 지집 하나 국문학과 전공한 지집이에요. 그 집애가 행정법 처음 보자마자 500 보더라고 하루에. 그 정도로 독서를 많이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행정법은 어떻게 4편 모르고 1편 읽어봐야 이해는 안 되지만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읽어가는 속도가 500씩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연속으로 몇 회씩 하면서 감 잡고 그때부터 이해되면서 봐도 금방 정복할 수가 있는 그거죠. 그런 친구 하나 봤어요. 500대. 그 다음에 또 소방관부 준비하는 녀석인데 남학생 녀석인데 그 자식도 400대로 시작했고 아주 가끔 봐요. 근데 그런 거 드물고 그렇게 안 나와도 돼요. 하루 100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10시간에 안 되면 12시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하루에 100 정도만 나와도 결국 어때요? 그래도 다음 달까지 300이 넘어가고 그렇게 완성을 한다면 몇 달 후에 봐도 300대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까먹었던 거, 몇 달 지나서 까먹었던 거 300 몇십 페이지 보는 그 속도로 넘기면서 완벽하게 이게 재생이 됩니다. 그래도 성공이에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은 독서 방법론 얘기했는데 그럼 행정법은 어떠냐? 행정법은 더 독특해. 좀 전에 얘기했듯이 행정법을 읽어나가는 방법인데 첫째가 이해가 안 된다고 두세 번 계속 들여다보는 이런 식의 독서.
최악의 결과를 빚어요. 두 달, 다음 달 끝날 때까지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가장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독서 방법론이에요. 왜냐하면 행정법은 어때요? 눈에 얘기하지만 1편부터 4편까지가 연계되어 있어요. 4편을 알면 1편 저절로 아는 게 많아요. 근데 4편을 모르고 1편 보면 어때요? 생으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또 두문자 개발하는 저급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 자꾸 쓰려고 막 생으로 외우려고 그러는데 그 예를 들어 뭐 1편의 통고 처분이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1편에서 통고 처분을 외우려면 쓰면서 외워야 돼요. 통고 처분 뭔지도 모르는 채. 근데 3편 어때요? 뭔지 몰라도 3편 쭉 보면 통고 처분 범칙금부가 형사소송의 간이가발 절차 형사처벌을 간편하게 하는 처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 사법이구나. 3편 알면은 그 통고처분 1편에서 거기서 몇 번씩 쓰면서 했던 게 헛짓거리, 괜히 쓸데없는 시간만 벌었다, 스트레스만 받았다, 그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은 어때요? 1편을 10회독하고 박살내고 2편 넘어가자. 최악의 결과예요. 행정법은 편별로 나눠서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과목이고 빠른 시간 내에 1편 까먹기 전에 2편, 2편 까먹기 전에 3편, 까먹기 전에 4편까지 강론 5, 6편은 중요하지 않아요. 강론은 총론되면 70% 이상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강론까지 읽는 의미는 없어요. 총론은 4편까지 쫙 읽어봐야 돼요. 물론 이해 안 됩니다. 4편 모르고 1편 읽는데 2편 읽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집중해서 뭔 단어다 문장 읽어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편까지 쫙 가면 어때요? 쫙 가면 행정법이 어때요? 1편에도 권리구제, 2편에도 행정작용별로 뒤에 가면 다 권리구제, 3편에도 권리구제, 4편 가니까 권리구제만 집대성 해놨다. 그럼 1회독만 쫙 해도 어때요? 내가 구체적인 문장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행정법이라는 게 모든 편이 권리구제를 다 다루고 있다. 권리구제를 중시하는 과목이나 누가 얘기를 안 해줘도 감을 잡아요. 알겠다. 4편에 완전히 정확히 소송에 관한 게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더라도 어렴풋이 4편에 관한 지식이 있을 때 그때 바로 1편 보면 어때요? 내가 아무것도 이해 안 됐던 1편이 어때요? 권리구제 이게 소송 요건에 관한 거구나. 이건 본안 판단에 관한 것이구나. 이런 게 어때요? 조금 이해가 달라져요. 그리고 2편도 이해가 달라지고 3편도 달라져요. 1, 2, 3편에 관한 이해가 조금 달라지고 4편 다시 가면 4편이 또 달라져요. 4편은 1, 2, 3, 5, 6편의 집대성이기 때문에 1, 2, 3편 모르고 4편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4편 모르면 1편 안 되고 4편만 먼저 보자. 그래 될 게 아니에요. 1, 2, 3편 모르면 4편 또 안 돼요. 맞물리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속도대로 4편까지 연속 3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속 3회독 하면 이제 어때요? 이제 내가 행정법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비로소 내가 생각하면서 이해해가면서 읽어갈 수 있는 기초해독입니다. 3회독은 기초해독이에요. 거기서 멈춘다? 끝이죠. 이제 읽어갈 만한 상태에서 읽는 걸 포기했다면 끝이란 말이에요. 4회독부터가 실질적 해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법을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정복하는 거는 뭐예요? 3회독을 이달 내에 누가 더 빨리 3회독을 완성하느냐가 결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페이지 봤던 그 친구는 어때요? 그럼 이틀에 1회독, 이틀에 1회독. 일주일 만에 3회독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주일 만에 3회독 연속 돌리니까 어때요? 알 것 같을 때 조금 또 보니까 더 알 것 같고 이렇게 3회독 일주일 만에 딱 돌리니까 어때요? 강의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강의를 통해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니까 강의 효율이 100% 발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놓치는 거 하나도 없이 하니까 2달 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100주로 시작했다가 2달 만에 고시 최상급 난도, 국회 8급이라는 건 고시 중하 난도예요. 그 중하 난도, 저급한 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 8급 정도가 아니라 고시 상난도 이것까지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고수가 되는 게 딱 2달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법 독서 방법은 편별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됩니다. 행정학 같은 거 어때요? 재무행정 취약하다. 재무행정 3회독 돌려버리면 끝납니다. 박살내고. 한동안 안 했더니 인사행정 헷갈린다. 거기만 3회독 하면 확 살아나요. 국어도 마찬가지죠. 왠지 시가 좀
좀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럼 시만 쫙 보면 어때요? 시에 출제되는 주요, 쟁점, 시상, 뭐 이런 뻔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소설 출제되는 관심 갖고 있는 유형 뻔하죠? 각각 편별로 다 됩니다. 문법 취약하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문법 취약하다. 날 잡아서 문법만 쫙 보면 금방 재생돼. 까먹었다. 독해 감각이 좀 무뎌진 것 같은데, 그거 어때요? 한 2주 잡아서 쫙 독해만 풀어보면 감각 완벽하게 재현됩니다. 편별로 딱딱 떨어져요. 파트별로. 행정법 어때요? 1편 3회독 쫙, 느낌 하나도 안 해요. 유일한 과목.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그 과목의 특징 빨리 포착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특히나 그 일반 행정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사법시험은 어때요? 다 법과목으로 깔아가지고 리걸 마인드예요. 법적 사고만 형성되면 법률 용어, 기초 용어 익히면 맨날 똑같은 거로 사고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고시 공무원 시험은 어때? 일반 행정. 과목마다 연계성 하나도 없어요. 행정학과 행정법 전혀 별개 과목입니다. 이런 거. 그거 갖다가 어때요? 그 감을 못 잡으면 병신되는 거예요. 행정법을 행정학적 사고로 접근하면 그거 논술 쓰면 과락이에요. 점수 안 줘요. 빵점 줘버려요. 얘가 도대체 무슨 법학 개념 없는 놈 아니야? 점수 안 줘요. 행정학 답안에 행정법 지식 갖다 끌어서 이런 경직된 놈을 만나.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 행정의 그 귀재들이 어때요? 과목별로 특징을 빨리 포착해요. 그러니까 행정, 네 이런 걸 중시하는구나. 알았다. 그쪽 방향으로 맞춰서 써줄게. 정치학, 너는 좀 통이 크구나. 고시적인 통큰 무대. 알았다. 내가 맞춰줄게. 행정법, 너는 통이 작구나. 너 아주 좁쌀같이 치밀하면서 글자 하나만 빠져도 곤란하구나. 알았다. 내가 쫀쫀하게 맞춰주마. 어때요? 행정학, 정치학 다 수석 점수 받았던 과목이에요. 법학하고는 완전히 이질적 과목인데 그 과목의 관심사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린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빵점 맞을 확률은 없어요. 그거 모르면 그 문제 하나 틀리는 건데 꽈락 맞을 위험은 없다 치더라도 그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찍어도 어때요? 왠지 행정학적으로 볼 때 이 문장은 이건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다? 틀렸다 찍었는데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력 좆도 없는 게 왠지 3번인 것 같다. 웬걸 하나도 플러스 추가 점 하나도 없어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래서 그 과목의 특징을 잘 포착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과목의 특징은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이 행정법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편별로 공부해서는 절대 정복이 안 되는 과목이다. 4편까지 하여튼 빨리 치고 넘어가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늦어도 이번 달 안에 3회독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 달 안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3회독이 안 나왔다. 다음 달 정복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저를 또 봐야 돼요.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저로서는 반가운 일이죠. 제가 또 내 수입을 늘려주는구나. 반가운 일이죠.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수험생 출신이라 한 번으로 끝날 강의를 갖다가 두세 번 듣는다는 거 진짜 미련한 짓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때요? 이유야 어쨌든 이달 안에 3회독이 돼야 된다.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3회독이 된다.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강의 놓치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따라오면서 완전한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완전한 고수가. 그래서 하여튼 3회독까지 여러분 일단 지금 마음의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딴 생각하고 읽는 건 아니에요. 정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처분 등의 개념이 나왔다. 예를 들어 처분 등이라면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청 모르겠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한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 재결을 말한다. 재결 행정심판 씨발 모르겠다. 다시 한번 보자. 그게 아니라 모르겠다.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구나. 하여튼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뒤에 사편에 나온다니까. 알았다. 뭐 처분 등이란 대충 이렇게 썰을 푸는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행정주체, 행정주체, 행정청, 행정기관. 정신없을 거예요. 이게 뭐냐? 관계없어요. 장차 크게 쓸 일이 있을 것이다.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독으로. 3회독까지 기초에.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이해가 안 되도록 돼 있는 과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일단 넘어가 보자. 저 뒤에 4편에 설명할 거를 내 1편에 머뭇거려봐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넘어가자. 넘어가 보고, 뒤에 가는 첩은 수십 번 반복돼요. 처분에 관한 판례도 엄청나게 많은 걸 보게 될 거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도 4편 가보고 나면 감이 조금 와요. 그리고 다시 미련두지 말고 1편에서 또 연속으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3회독이 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감이 생겨요. 용어에 친숙해지고, 2단계부터가 내가 완전히 이해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3회독까지는 이해 안 된다고 멈칫거리면 안 됩니다. 멈칫거리면 끝나요. 절대 정복이 안 되고. 무조건 치고 넘어가라. 정독으로. 딴 생각하지 말고. 정독으로. 눈 똑바로 뜨고. 집중해서 어쨌든 읽어나가라. 그러면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독서 습관을 바꿔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과목별 공부 방법론에 관한 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방법론이 3가지가 있어요. 방법론 A, B, C라 할까? A 방법론은 뭐냐면 하루에 7과목 교대라는 방법론이에요. 이게 노량진 표준 방법론이죠. B라는 방법은 어때요? 동시에 여러 과목 집착 안 되고 한 과목 1회독 후 전환하는 방법론이에요. 이게 바로 고시 표준 방법론이에요. 고시가에는 이게 노량진 기존에 제 영향 안 받은 애들의 방법론이고, 한 과목 1회독 전환하는 게 이게 고시생들의 방법론이에요. 서울법대나 고대법대 도서관 가면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림동의 고시원 가봐도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 노량진의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러니까 9급 3년하고 7급 7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3년 걸리는 거예요. 3년. 근데 제가 조언하는 거는 한 과목 7회독 후 다른 과목 전환. 연속 7회독이에요. 이게 3봉 이렇게 제 방법입니다. 물론 7회독은 절대적인 게 아닌데 평균적이에요. 고시도 7회독입니다. 암기력 뛰어난 거는 소수예요. 그래서 암기력 진짜 뛰어난 건 뭐 2회독인 100점 맞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평균이 고시도 마찬가지. 고시생들 머리 좋은 애들은 소수예요. 어차피. 걔네들은 방법론이 효율적 방법론, 그 선배들이 그 문화를 공부 잘하는 선배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혜택 수혜자지, 그 집단에 그 문화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미의 수혜자지, 머리가 뛰어나서 고시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경제적인 뒷받침,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한다는 것에 대한 그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환경의 차이지, 그렇게 뭐 머리가 뛰어나고 그런 거는 고시 가에도 거의 없어요. 고시 붙은 친구들도 같이 교육받다 보면 어때요? 어떻게 저런 게 붙었나, 말귀도 못 알아듣는 이런 친구들 의외로 많아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7회독이 평균적인 해독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개별 차이는 있어요. 7회독 갖고 안 되면 나는 어때요? 10회독, 3회독을 더 할 수도 있어요. 나는 5회독 됐는데 웬일이야? 다 이어진 것 같은데 이해도 다 된 것 같고 더 봐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완전히 이해되고 암기했던 걸 읽어가면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해되고 암기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1, 2, 3회독까지는 애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애우려고 해봐야 애워지지도 않고 고통만 따라요. 4회독부터는 이제 이해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면서 암기까지 하는 속도가 하루 300대 넘어가면 완성이라 그렇게 보면 돼요. 기준을.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더 빨리 되는 친구가 있고 2달보다 조금 더 걸리는 친구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방법이 있는데, 이거 노량진 방법의 최악의 방법이에요. 왠지 알아요? 여기는 어때요? 일단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감을 못 잡아요. 행정법이 뭔지 감을 잡아야, 감을 잡고 나서 이해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건데, 맨날 찔끔거리니까 행정법 조금 봐서 용어 문장 익숙해지려다가 갑자기 행정법 바꿔봐요. 완전 병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족빠지게 쳐놓고 워드 작업 열심히 해놓고 저장 안 하고 다른 문서 작업 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손가락 부러질 정도로 쳐놓는데 나중에 가면 문서 한 장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친 게 다 날아가요.
이러니까 어때요? 이러니까 여기는 이 방법은 치명적인 게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체계적 사고가 불가능하고 이러니까 이 방법론으로는 3년, 5년이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타깝지만. 제갈공명에 와도 마찬가지. 저런 방법에 의해서는 도대체 이거 뭐 경제학이 뭔가, 행정법이 뭔가, 감을 잡지도 못한 채 그냥 병신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성실하게 생활했을 때 2, 3년 걸리는 게 요 방법론이에요. 요 방법은 요거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어때요? 일단은 내가 뭔가 알 것 같을 때 전환하면서 어때요? 다 더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전과목 다 끝나고 다시 돌아가면 어때요? 막막한 거죠. 다 까먹었어요. 남아있질 않아요. 또 이래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날 것 같고 몇 년씩 더 시행착오 하는 게 안타까운 방법론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내가 알 것 같을 때 어때요? 똑같은 칠해독이라도 여기 같은 칠해독은 이건 늘 이래독이에요. 늘 새로워요. 칠해독자인데 지금도 이래독하는 거랑 다를 바가 속도가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량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과하다 아니다. 수험서 받건 망한다. 장수 지름길이다. 어차피 걔네들은 안 된 얘기지만 그 정도는 합격할 수가 없는 불능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어차피 그런 애는 될 수가 없어요. 과하다고 느끼는 순간 동년배가 다 소화한 애들 즐비한데 지가 소화를 못하면 어차피 걔는 7급 2%, 9급 5%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차피 안 된 얘기잖아. 떠나는 게 난데 뭐 어쨌든 이건 늘 이래도 늘 이래도 여기 공부해본 사람 알 거예요. 2년차 되면 뭔가 늘어나는 걸 느껴야 되는데 늘 이래도 늘 유지하기 바빠요. 여기 방법은 어때? 처음에는 다 까먹고 하는 것 같지만 여기는 한 7회독 하면은 여기는 한 3회독에서 4회독 정도 효과는 있어요. 그래도 내가 행정법이 뭔지 감을 잡았다가 몇 달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걸 봤나? 이러지만 또 쭉 보면서 감이 좀 살아나면서 그래도 조금 요 정도는 나와요. 근데 제가 조언하는 방법은 어떠냐면 이건 그냥 7회독이 아니라 이거는 어때요? 7회독이 10회독 정도 효과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제교재 보면은 주요 판례들 1편에 관계되는 거 2편, 4편 해당될 때마다 여러 개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1회독이 아닙니다. 1회독이 3회독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알 것 같을 때, 그죠? 속도가, 여기는 늘 1회독이니까 속도가 늘질 않는 거고, 여기는 더디게 시간이 좀 지나야 느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1회독 뭔가 그럴 때 2회독, 3회독, 거기까지는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4회독부터 어때요? 뭔가 조금 어때요? 알기 때문에 빨라져요. 조금씩 빨라져요. 그래도 나중에 7회독 정도 가면 그때 어때요? 하루에 300에서 400대 그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애들이. 그럼 어때요? 내가 속도도 어때요?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7회독에 걸리는 시간 자체가 여긴 우라지게 오래 걸리는데 여긴 조금 중간적인데 여기는 7회독에 걸리는 게 점점 빨라지면서 어때요? 총 7회독에 걸리는 시간이 일단 단축된다라는 게 첫째. 그 다음에 어때요? 똑같은 암기력일 때 어때요? 한번 딱 보고 몇 달 지나서 보는 그 경우에 기억이 재생될 가능성과 내가 완전히 알 때 어때요? 완전히 알 때 또 보고 몇 번 더 완벽하게 암기를 해줬을 때 그리고 나서 완전히 장기 저장 장치 대뇌피질 거기에 저장이 된 후에 몇 달 있다 다시 올 때하고 어떤 게 더 기억이 오래 남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악수 한 번에 이름 뭐지? 얘기했다가 몇 달에 뇌랑진 떠면서 이름 뭐지? 맨날 물어보고 맨날. 근데 어때요? 걔랑 하루에 어때요? 열몇 시간씩 그냥 2달을 같이 생활했어요. 같이.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자네가 뭐지? 그러면 그건 진짜 돌대가리죠. 인간으로서 그러기도 쉽지 않죠? 바로 그거예요. 집중적으로 내가 알 것 같을 때 만족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겠다. 그래야 내가 몇 달 있다가도 안 까먹어야 되니까. 이래서 시간이 단축될 뿐더러 어때요? 장기 기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암기력에 여기는 어때요? 늘 새로워요. 늘 새로워요. 내가 봤나? 늘 새로워요. 2년차, 3년차 똑같아요. 점수 안 올라가요. 맨날 그 수준을 넘지 못해요. 여기는 어때요? 완전히 절정감을 느껴요. 신내림 뭔가
지식이 그냥 뭐 꽉 찼는데 거기다 막 더 충만한 뭐가 꽉꽉 차는 것 같은 이런 쾌감까지 느끼면서 어때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론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론. 이런 방법론으로 애초에 저하고 인연 맺어서 저렇게 실천한 친구들이 7개월 만에 붙는 거예요. 저렇게만 실천하면은 7개월이면 7급 딱 만족스러워요. 합격합니다. 근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어때요? 쉽지는 않아요. 왠지 알아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때문에. 왜냐? 이건 잘못된 습관인데 고등학교 때도 어때요? 오전에 어때요? 2시간 수학, 2시간 영어, 오후에 뭐 사회 이지랄로 돌아가는데 익숙하니까 어때요? 하루 종일 수학만 한다. 토 나온다 그러죠.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가 애들 망친다고 난 생각해요. 대한민국 이 교육 시스템이. 그래서 어때요? 우리 아들 녀석은 어때요? 수업 안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딴짓했어요. 밑에다 곤충책 놓고 이지랄. 맨날 이지랄. 지가 보고 싶은 책만 봐요. 수업 안 듣고. 졸업식 때까지 졸고 있는 새끼는 나 그 새끼 처음 봤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애가 계속 책 켜놓고 계속 이 자세로 유지하면서 나는 그래서 졸업식 식사 이거 3회독 하나 그랬어요. 나도 그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뭐 행사할 때 뭐고 식순을 꼭 몇 정독으로 글자나 안 빠뜨리고 다 보는데 나 이 새끼들 그런 줄 알았더니 익숙한 거예요. 표 안 나게 잔다. 그게 그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새끼도 다행스럽게 수업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3년간 곤충 책만 미친 듯이 봤어요. 곤충 하루 8시간씩 투자하면서 책 한 4시간 보고 곤충 카페 가서 정보 교환하고 그다음에 실제 곤충 기르는 곤충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물 갈아주고 뭐 어쩌고 먹이 주고 씻겨주고 또 목욕하고 뭐 하면 4시간 걸려요. 그 정도로 거의 뭐 하루 일과 대부분 쏟아부은 곤충이에요. 그러고도 3년간 애가 지치지 않았던 게 그 잘못된 거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확신을 심어줬거든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합격 그까짓 거면 뭐 씨발 씨발은 아니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네. 그 교육 필요 없다. 의무교육이니까 그냥 보낼 뿐이다. 애가 간다니까 보낸 거지 안 보내요. 보낼 생각이 없었고 대안학교 보내려는데 애가 뭐 대안학교 싫다 그러니까 일단 가서 놀아라. 그냥 그렇게 보낸 거지 공부시키러 보낸 건 아니에요. 공부시켰으면 애 병신 됐어요. 그럼 그 집중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런 폐 악습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중력이 나오고 지금 6학년 때 2학기 때부터 한 주식 지금도 어때요? 주식책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제 미네르바가 봤다는 그 책들 다 구입해가지고 또 다 읽고 앉았고 그래서 조만간 제가 금년도 생일날 중앙대 교수 3명이 공저했던 현대경제학 원론을 올해 10월달 12일날 그 새끼 생일인데 그 10월 12일날 생일 선물로 3인 공저하고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요 전집을 한 권씩 사줄라 그래요. 경제학 이론의 뒷받침 없이 네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언젠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론적 뒷받침 없이 고수가 될 수는 없는 법이에요. 맨날 쪼그리고 앉아서 주식시장 봐봐야 그 거대한 경제 흐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맨날 그때 단타 이거 위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선물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어때요? 잘못된 고등학교까지 맨날 2시간을 넘어가지 못했던 이러니까 어때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지루해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성인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고딩이 아닙니다. 성인이에요. 성인. 내 집중력이 2시간을 넘어갈 수 없다. 그걸 못 바꾸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거죠. 성인이 그래. 심지어 대학자들은 어때요? 30년, 40년간 한 주제 갖고 평생을 바쳐 연구해도 실증을 안 느껴요. 그 열정을 유지한 채 그 나이 들어서까지 유지하는데 그래 이 2달을 못 견딘다. 1달을 못 견딘다. 그럼 관둬야죠. 그런 저급한 그런 집중력 갖고 뭘 하겠어요. 애도 아니고 애도 그보다 나은 애들이 많은데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게 문제라고 느끼면 바꿔야 돼요. 그건 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루 종일 보는 걸 지겨워한다? 그걸 못 견디면 안 된다. 견뎌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며칠은 견뎌도 지겨울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이제 잠시 시한수 이렇게 국어 좀 잠깐 시 좀 보고 국사 근현대사 제대로 있나? 잠깐 이렇게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2달 내내 행정법 전념하는 거 성공하는 애들은 진짜 독하네. 7개월 만에 붙는 애들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진짜 독하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책을 읽어가면서도 견딜 수 있는 그 인내가 있는 애들이 7개월에 붙어요. 근데 그 7개월이 그 쉽지가 않아요. 그 지독하게 그렇게 견디기가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잡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정 더하면 1년 몇 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7급은. 9급은 어때? 1년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할 때 아무리 최악이라 그래도 9급이 1년 넘어갈 수 없어요. 정신질환이 아니고는. 7급은 1년 반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2년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법 내려가는 건 나중에 또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또 강의하다가 가끔씩 주의를 환기시킬 거고 이렇게 독서 습관을 바꿔라. 그 다음에 방법론만 이대로 알아. 그러면 최상의 결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시간이라 방법론에 관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 행정법의 특징과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잠깐 쉬었다가 설명하고 본론에 관한 거는 이제 일부 아마 조금 나가게 될 거예요. 잠깐 쉬었다 봅시다.